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제주항공, 이 많은 분들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그만큼 반응을 못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주항공이라는 이 기업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제주항공의 주가의 흐름은 어떠한지,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고, 이 이슈가 이 제주항공의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.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항공은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다른 항공사들은 하락하는 것에 비해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21선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이 주가와 환율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주항공과의 관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주가에 대해서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가 나와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수에즈 운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.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기사를 좀 보시면 홍해 물류대란을 막아라 하고 유가 비상 번영 수호작전 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조금 더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연쇄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국제 교역로가 마비될 위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.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유가 이것도 지금 나옵니다. 이 글로벌 해운사들에 이어서 영국 최대 석유 기업 BP까지 이 홍해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이 에너지 운송 대란 우려도 커진 것입니다. 따라서 저희는 중요한 이 유가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항로로 유조선들이 보통 이 원유를 나르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상황이 악화되면은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잇는 수메즈 소유관까지 연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년 만에 이 석유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대부분의 유조선은 우회 경로를 통해서 현재 가격 급등을 막고 있지만 홍해가 유선 통행 금지 구역이 되면은 유가와 유선의 운송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수에즈 운하를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에즈 운하에 따른 유가 추이가 조금 주의게 지켜보셔야겠는데요. 현재 유가가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73달러대로 이 추세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계속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가가 상승하면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보통 항공사들은 이 유가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바로 유가와 이게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유가도 중요하고요. 이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유가가 상승하면은 이 소비자 물가도 상승 이렇게 합니다. 이 소비자 물가를 보는 곳이 어디가 있죠? 바로 연준이 되겠지요. 연준이 이 물가를 왜 보냐 하면은 이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할 때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.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이고요. 하나는 이 고용 지수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 판단 근거로 삼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면은 이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금리를 조금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소비자 물가가 물가의 상승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해준다면은
이 금리 인하 기조를 조금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지 어떻게 가격 추이가 되는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. 만약에 유가가 이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승을 한다면 이 물가 지수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제 일에 조금 패는 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 양도세가 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데요. 수준을 이 10억에서 이 5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난 것은 아니고 이 22일인 오늘부터 이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고 나서 일날 이 공모회의 등을 거쳐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 양도세 기준이 26일이니까 이전까지는 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기준일이 26일인 이유는 폐장일이 8일인데요. 거래 대금을 기준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10억을 보유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나와서 10억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시장에 잠시 매물을 내놨다가 다음날 다시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6일에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20일 날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는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을 유지를 해주냐 그리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는 이 주가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건전한 주식이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이 전 고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좀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장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은데요. 현재는 이 12,000원대 부근에서 이 추세선을 좀 맞고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뚫을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이번 영상들은 이 최근 이슈들과 이 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